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키. 안녕하세요, 김서신입니다. 오늘도 치디 안청명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치디 요새 입담이 지금 물이 올랐다는 반응이 물 지금 올라. 난리가 났어요. 원래 뭐 하던 대로 이제 뭐 하고 있는 건데. 진짜요? 평이 좀 괜찮다는 그죠? 평이 좀 많이들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 뭐 저 근데 전 치디가 나 이렇게 때문에 그런 건 재밌는지 아니야.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재밌으신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 지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막 이렇게 티셔츠도 이렇게 입고 왔고. 이제 저처럼 뭐 막 그 뭐 핸드폰부터 잡동사니들 막 먹는 거 사탕, 맞아요. 껌, 과자, 초콜릿, 기타 등등 핸드폰, 주전부리. 여권. 난 여권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언제든 떠나고 싶은 그 마음. 어쨌든 저희 이 클러치백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 클러치백을 어떻게 또 소개해 드리는지 알 수 있으니까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부터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스토킹에 이분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고 할 의문이 들 정도로 초대형 레전드가 등장했습니다. KBO 최초 40홈런의 시대를 연 이글스의 심장 홈런왕 장정은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장정은 야, 장정은 부담되시죠? 어떠세요? 스토킹에 오신 아이, 소감. 너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좀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낯설어. 진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환영을 네. 받아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저 뭐 직함이 많아요. 네. 뭐 KBO 보좌? 총재 보좌 네. 역할도 있고, 네. 뭐 전력 강화 위원도 맡고 있고, 또 이제 재능 기부 위원도 맡고 있고, 국가대표 네. 타격 코치까지 맡고 있어요. 네. 감투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서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치디가 네. 직접 모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이 말씀을 네. 그때 그 횡성 거기 유소년 야구 뭐 하여튼 그런 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선배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죠. 출연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시면서 총재 보자 뭐 보자. 근데 돈이 안 돼. 그 얘기를 하신 게 돈은 안 돼 이러더라고. 그 말씀 딱 하신 거 기억나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선수할 때도 네. 그렇게 돈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요청, 뭐 이런 사인 요청, 이런 광고 같은 걸 거는, 좀 찍어야 되는데. 많았는데, 근데 돈 쪽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명예직들을 얘기하실 때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총대 특별 보좌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이거 진짜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잘 아시죠? 저는 아무 의도. 이거 보시죠, 송교님. 보시죠. 구독자죠? 자, 그리고 오늘은 앞에 보이는 이 카스라이트와 저희가 함께 합니다. 코치님 평소에 술, 맥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혹시 카스도? 뭐, 카스라이트? 카스도 좋아하죠, 좋아요. 근데 카스인데 이게 라이트고요. 또 제로 슈가요. 또 요새 제로 슈가 제품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뭐 다이어트 또 민감하시거나 저 같은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치디 어때요? 뭐 저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집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이거를 그러시구나. 사다 놓고서 맞아요. 부담 없이 마시니까. 맞아요. 아니, 저도 술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입에도 안 돼요. 술 되게 잘할 것 같은. 왜 그러세요? 처음 하셨다고 아니야. 합니다. 처음 하셨다고. 근데 다들 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야? 계속 저한테 야 이거는 아닌데 계속 다 그러세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의외인데. 네, 그죠, 술을 완전 제가 잘 못해요. 진짜 최고의 반전. 네, 어쨌든 오늘도 카스라이트처럼 톡 쏘는 토크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머, 이거 나 흔들었나 봐. 언제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대레전드 장종훈 코치님의 프로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름 장종훈, 1968년 4월 10일생. 초등학교 시절 장종훈은 원래 유도부였습니다. 덩치가 좋아 유도를 시작했지만 창문 너머 야구부의 모습이 멋져 보여 코치를 찾아가 야구를 시켜달라 졸랐다는데요. 그렇게 야구부에 들어간 뒤 세광중을 거쳐 세광고로 진학하게 된 장종훈. 팀 내 4번 타자로 활약했지만 당시엔 어떤 스카우트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야구 불모지였던 충북의 지역적인 특성도 한몫했죠. 결국 86년 세광고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하게 됐는데 다행히 세광고 이한구 감독이 빙글의 배성서 감독에게 장종훈이라는 학생을 적극 추천합니다. 상단팀이었던 빙글에 모인 선수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장종훈은 고졸 연습생 신분으로 월급 40만 원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참고 버티며 훈련한 결과 87년 정식 선수로 등록됐고 연봉 6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유격수 이광길의 부상으로 얻은 기회를 실력으로 증명하며 주전 자리를 꿰찹니다. 자, 이제 장종훈의 홈런 역사를 들여다보죠. 87년 8개의 홈런을 시작으로 90년엔 드디어 진가를 드러내는데요. 그의 28개의 홈런을 쏘아올린 장종훈은 유격수 최초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거머쥡니다. 그리고 91년엔 35홈런 114타점으로 KBO 최초 100타점 고지를 밟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듬해 41개 홈런으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 장종훈은 3년 연속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합니다. 그러던 94년 빙글의 이글스가 하나 이글스로 바뀐 이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 타율과 홈런 개수가 뚝뚝 떨어졌고 결국 98년까지 평범한 성적을 내게 되죠. 하지만 99년에 또 다른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도 이루지 못했던 우승의 꿈을 마침내 이뤄내는데요. 구대성, 정민철, 송진우, 이상목의 투수진과 에이비스 로마여 장종훈으로 이뤄지는 클린업 트리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승 커리어까지 쌓은 장종훈도 세월의 힘을 이길 순 없었죠. 2001년부터 에이징 커브를 겪으며 2003년엔 6홈런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결국 2005년 6월 은퇴를 발표합니다. 연습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 장종훈. 통산 1952경기 340홈런 1145타점이라는 기념비적인 숫자가 피나는 노력을 말해주듯이 그는 언제나 야구 팬들을 설레게 했던 홈런왕 장종훈이었습니다. 화려합니다, 진짜. 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틀리시고 제가 기가 막히다. 이 맛에 아나운서 하죠. 아니 근데 어떠세요, 진짜? 약간 이렇게 주마등처럼 탁 인생에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시나요? 그렇죠. 아, 근데 처음 들어올 때도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85년 12월 3일 날 그 경남에 있는 저 진해 야구장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습을 갔는데 제가 저보다 나이가 최고 가까운 나이가 저보다 4살 터울이었어요. 그 외 선수들은 뭐 전부 다들 이제 소위 말 아저씨 같은 이제 포스죠. 막 얼굴 생기면서 그때는 뭐 대학생들이 더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두려웠던 기억이 좀 나고 너무 막 차이가 나니까 지금은 뭐 3년 4년 뭐 같이 이제 뭐 모르잖아요. 맞아요. 나이대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4년 차이면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두려웠었고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까 그런 두려움이 많았었죠. 코치님도 처음에 입단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을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돼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야구를 계속 이제 연결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몫했죠. 자신감이 없는데 있는 척하려고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세광고 시절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세광고 시절로 가볼게요. 먼저 송진우 투수와의 에피소드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교 시절의 투수 송진우는 좀 어떤 선배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준이 형이 3학년 때 제가 이제 1학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세요. 세광중 세광고. 근데 공으로 하는 거는 다 잘 하셨어요. 다 뭐 당구. 네, 다.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오, 승부욕이 있으시네요. 그만큼.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저 형은 왜 이렇게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러니까 솔직히 야구 이기기도 힘든데 모든 거를 하면은 내기를 또 좋아하시고 경쟁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게 산다. 그 야구 말고 뭐뭐 더 잘하세요? 뭐 공, 골프. 그러니까 골프, 당구. 뭐 당구. 하다못해 족구도 잘하세요. 족구. 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거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거는 다. 다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대처하는 게 능력이 탁월하죠.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 다 주질 않아. 딱 하나 욕을 안 줬어.
요게 없으면 기가 막혀. 원래 사적인 자리에서 선배 더 맞아요. 잘하시잖아. 사투리들이 엄청 재밌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도 입담이. 그게 희한한 게 이게 안 되더라고. 뭐 MC도 보셔. 뭐 혼자 가만 리드하고 뭐 하시는데. 맞아요. 자 들어갑니다. 큐 하면 갑자기 이제 떠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해설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제일 힘들어하더만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하이라이트가 생방 어렵죠. 하이라이트. 이 원샷을 보고 카메라 이게 앞에서 봐야 그림이 돼요. 빨리 들어간다며요. 맞아요. 근데 말은 막 늘어지고 하면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대책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또 워낙 친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그럼요. 좀 심장이 덜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괜찮겠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송진우 선배보다 장종원 코치님 키가 작았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명 빼놓고는 제가 작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거죠. 그때 168에 55kg인가? 아, 고등학교 때요? 네, 2학년 때. 야구 선수 치고는 좀 작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작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진우 형이나 제 동기들이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였으니까. 고등학교 때 장종원 코치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쁘게 야구를 했어요. 이쁘게. 이제 일단 좀 작고 내야수니까 네. 뭐 잘은 같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 투표 같은 걸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항상 상위에 들어가죠. 그때는 또 약간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니 잠깐 지금 야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외모 인기 투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인기 많으셨다고?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아, 미소년. 미소년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야구도 이쁘게 해서 네. 그때 아마 상위권에 제가 계속 있었어요. 인기 상위권에. 의외. 아니 그게 아니 야구를 네. 주위에서 그랬어. 주위에서 이쁘게 한다고. 내 얘기는 아니고. 솔직히 이런 사람이에요? 이랬어요? 정말? 확 깨지는데 지금? 와.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가 봐.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인기도 혹시 많아서 막 여학생들이 막 따라다니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남학교라 뭐 그렇지는 않고. 네.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구나. 프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로 와서도. 아 진짜요? 네.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 뺨, 유카슬라이트. 어쨌든 이제 86년 졸업을 앞두고 당시에는 이제 모두가 다 알다시피 프로지명이나 대학팀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연락 오는 팀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사실은 제가 대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됐죠.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 이제 잘못 틀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못 가고 이제 제 동기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좌절이 있었죠. 좌절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게 전화위 무역이 된 거죠. 제가 또 대학을 갔으면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알잖아. 네. 뭐 맨날 이게 퍼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때 옛날이니까.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전화위 무역 된 거고 잘 된 거죠 뭐.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으니까 좀 마음고생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꾸 제 자랑하는데 고등학교 감독님이 무슨 자리가 저한테 궁금한데. 청드론 대표는 해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다. 네네.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이제 독이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이제 오히려 더 책찍질을 해서 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오만 방지를 한 거지. 그 말을 듣고서 한반도로 이제 건방을 떤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느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나대면은 큰일 나는구나.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프로 와서도 그게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겸손하면 네.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겸손이 또 미덕이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맞아요. 뭐 자기 PR이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좀 낮추고, 낮추는 네. 거였다고. 사실은 MVP로
그때 최고 좋은 차가 그랜저였어요. 갓그랜저. 갓그랜저를 2대를 받았어. 이제 2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 탔어요, 제가. 왜요? 타면은 바로 저 건방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랜저 타고 다닌다. 그 뭐 어린 나이에. 야구 좀 하냐. 뭐 이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처분을 하고 처음 나온 차는 이제 처분을 하고 두 번째 나온 거는 사실 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도 그러고 주위에서도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소나타로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타고 다녔지. 그래도 말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너무 어리니까 또 어린 나이. 그때 뭐 23살, 24살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럼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좀 그런 게 좀 심했었죠. 맞아. 그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빙그레가 창단하게 된 이후에 그 입단 과정 좀 그때 당시 상황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아까 소재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야구를 해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 가서 그때 이제 코스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에서 국가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이게 이제 코스였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이제 대학 진학이 좌절이 됐고 네. 2차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솔직히 1년만 하다가 군대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1년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냐 싶어서 대학도 아니고 프로인데 1년만 하고 군대 갔다가 딴 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사실 그랬었다고요. 그랬었는데 참 되려니까 그때 제일동포 고흥부 선수가 있었어요. 고흥부 선수하고 이와시다라고 내 수비 코치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만 보면 계속 툭툭 쳐. 그러면서 잘한다고. 2년, 3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 뭐 나가지고 장난치나 이게 안 들어오죠.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수한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계속 막 하니까 잘 될 수 있다. 막 이런 이게 식으로. 어느 저지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게 좋아요. 들어와요, 그 말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나?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개인 연습이라는 걸 해본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죠. 그냥 뭐 단체 훈련만 한번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죠. 또 운 좋게 또 그 다음 87년도에 그 롯데전이에요. 대전에서 롯데전인데 이강길 선배가 그때 이루수였었는데 타구에 이게 뭐지 이게 검진가? 검진을 맞아가지고 이 손톱이 들렸어. 들려가지고 이제 볼을 못 던지는 상황인데 선수가 없으니까 창단팀이니까 선수 중이 얇으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수 보던 김성갑 선배가 1루로 가고 그 자리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도 못했어. 그냥 일부러 올라오래요.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강문 보니까 7번 타순에 제 이름이 있는 거야. 내 이름이 있고 그것도 이강돈 선배가 좀 직구죠. 가슴을 이렇게 대더니 막 뛴다고. 긴장한다고. 야, 임마 긴장하지 마라. 막 그래. 그래서 의외로 덤덤했어. 덤덤해가지고 이제 시합을 뛰게 된 거죠. 이제 첫 타석에 2구째일 거야 아마. 차종철 선배. 생생하시네요. 네, 차종철 선배가 슬라이더. 네. 쳤는데 그게 2루타가 된 거예요. 첫 타석에. 근데 또 되려니까 또 마지막에 우리가 연장을 갔어요. 우와. 해태 타이거죠. 그렇게 잘했던 제목. 10회 말에 투아웃 투쓰리. 상대 투수는 까치. 김정수 선배야. 타석에 이제 코칭 계시고. 뭘 왜 이렇게 빠른지. 근데 막 또 폼도 막 이렇게. 그렇죠. 약간 어렵지. 좀, 문어 같이 막, 네네. 막 하는데 운 좋게도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컨트롤이 그때 없으셔가지고 밀어내기 이제 끝내기 된 거예요. 끝내기 밀어내기 볼래. 근데 또 되려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다음날 그때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뭐 그때는 택시도 못 탔었어요. 네. 그냥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다닐 때라고 그 방망이하고 막 이런 거 메고
근데 신문 가판대 일간 스포츠에 19세 장종훈 아십니까가 쫙 있는 거예요, 일면에. 바로 다음날. 네. 신기하잖아. 장종으로 이름이 도배됐네요. 네, 신기하잖아요, 솔직히. 네. 신문에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존재에 존재도 몰랐던 존재도 그런 몰랐던, 선수였는데. 그래서 너무 막 좋더라고요. 다 사셨어요? 신문?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다 사셔가지고. 그쵸, 사야죠. 그러니까 스크랩을 한 게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요? 사실 그 짐이잖아요. 그 사실. 87년 프로 데뷔전에서 눈부시 활약을 한 장면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준비성. 촬영을 했나? 맞아. 장정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걸고 아니, 이거예요, 이거? 맞아. 우와! 프로 데뷔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했다. 저거다, 저거. 문어하고 끝내기 위해. 배성서 감독님 생각나시죠? 아, 진짜 은인이시죠. 그 입단 테스트도 이제 봤을 텐데 그 당시에는 초대 감독이었던 이제 배성서 감독님의 그 반응 특히 좀 어떤 부분을 장동건 지금 눈여겨 좀 보셨는지. 근데 그때는 입단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충북 지역 예선을 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오신 것 같아. 오셔가지고 이제 보신 것 같아요. 입단 테스트는 정확히 없었어. 없었고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찬스가 이제 걸리면은 제가 이제 웨이팅 서클이 있잖아요. 대기 차석이 있으면은 슬쩍 나오세요.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훑으세요. 중요 부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요 부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끼리 이게 인사야. 맞아요. 긴장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방망이를 거꾸로 들고 타석에 들어가도 내가 안 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와. 근데 사실은 별 얘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엄청 그게 힘이 돼요. 그럼요. 어린 선수들한테는. 그럼요. 그래서 사실 말이 그렇지 방망이 거꾸로 들어가면 그게. 근데 그 정도는 이제 편하게 그만큼 하시라는 믿음을 얘기인데. 또 주셨던 정말 은인 같은 분이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치디는 데뷔 첫 타석의 성적이 어때요?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를 치거나 누구를 상대했다는 거는 기억은 진짜요? 없어요. 진짜요? 이건, 네. 데뷔 첫 타석인데요? 기억은 없어요. 심장 막 두근두근.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아예 그냥 기억을 지우신 거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쳤으면 기억이 날겠죠. 그런 거가 그러니까 별다른 그게 없어가지고 아마 잠깐 있다가 또 2군 내려가고 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빙그레 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년에 창단한 빙그레 이글스에 들어가는 당시 월급이 40만 원이었다고요? 이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당시 물가로 따지면 이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약 싼 거예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대졸 그 초임이 네. 30만 원인가? 30만 원 그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많이 받으신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사시위라고 해서 이제 일반 선수들은 거의 보통 1,200을 받았어요. 연봉을. 100만 원이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12개월로 나눴으니까 직장인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난 거죠. 한 3배 정도 이제 많이 받은 그러네. 거죠. 근데 저도 나중에 보니까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존 선수들이 1,200을 받으니까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막 그런 거지. 사실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점차 실력을 늘어가다가 이제 90년에는 홈런 28개로 와. 유격수 최초로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데뷔 첫 홈런왕 타이틀 거머쥐었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이게 90년도에 28개 때려내신 선수 그때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100경기 아니야. 88년도에 정확한 건 108경기를 하고 90년대부터인가 120경기를 했나? 120경기. 120경기. 그러니까 제가 선수할 때 제일 많이 시합을 했던 게 133경기인가? 네, 133경기가 있었죠. 네. 그때 기억나고 아니 근데 이게 유격수가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경우가 진짜 없잖아요. 그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되게 막 신기하게 보고 그랬겠어요. 근데 뭐 아까도 저기 그림에서 봤지만 그때 처음에는 이제 방망이를 이렇게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고 이제 했는데 87년도 이제 시즌이 끝나고서 제가 뭐 장거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었고 주위에서 그랬어. 주위에서 고은부 선배나 유승환 선배나 이런 분들이 야 너는 좀 방법이 좀 길게 잡고 내년에는 좀 한번 장타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또 저도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죠. 시행착오가 많았고 88년도에 이제 그때는 전기리그 후기리그에서 맞아요, 후반기 맞아요.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기리그에 플레이오프 이제 진출권을 따놓은 상태에서 후반기에는 김영덕 감독님이 나한테 21살인가 그때 3번 타자를 맡긴 거야. 3번 타자를 맡겼는데 그때 이제 유승환 선배님이 4번을 치고 있다가 기분이 안 좋으시지.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어땠을지. 그때 당시에는 뭐 아니 감독님이 하라니까 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 적응이 안 됐었고 그때 이제 잠시 이제 치다가 이제 원위치가 됐죠. 큰 또 시련이 또 있었어요. 89년도에 그 해태 타이거즈하고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손동열 선배가 나왔는데 네. 이강렬 선배가 홈런을 쳐가지고 네. 1대0으로 우리가 아마 이겼을까? 1차전을. 근데 2차전도 저희가 5대3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5대3으로 이기고 있다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 완화한 말로에 타석에 백인호 선배야. 백인호 선배, 내가 그때 유교수를 보고 백인호 선배가 그때 당시에는 이 유교수 땅볼이 많았어. 유난히. 그래서 이제 탁 데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왔어. 네. 왔는데 첫 바운드를 보고서 이 타구를 잊어버렸어. 앞에 초로 형이 있던 거야, 박초로. 이루 주자가. 초로 형이 또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려가지고 첫 바운드만 보이고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떡해. 나름 이제 짐작으로 이쯤 오겠지 했는데 그게 터널이 된 거야. 완화운 말루니까 2점은 그냥 동점이고 그러면 동점하냐. 동점에서 해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우리가 4승 2패인가 4승 1패로 졌어. 또 88년도도 4승 2패로 우리가 졌는데 89년도에도 또 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걸 잘 처리했으면은 몰랐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 시리즈가 이제 끝나고 나서 트레이드 얘기가 막 이게 오고 갔어요. 정말요? 그때 이제 오비죠, 오비. 오비 쪽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찬반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누구는 하자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 이제 취소가 됐는데 그게 내가 이제 전환점이 있었어요. 전환점. 네. 그 89년 이제 끝나고 다이아 코스라고 지금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소프트뱅크 그 전신이죠. 다이아 코스라고. 근데 후쿠오카 연고지인데 그 틈을 우리가 축에 캠프를 간 거야. 네. 저 송진호, 김상국, 김낙희, 한용덕, 강석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축 멤버들만 네. 이제 탁 갔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많이 좀 이게 돋보였나 봐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망이를 치고 있으면은 그쪽 선수들이 옆에 와서 구경해요? 구경했어. 그 정도였다고. 그리고 그 감독님 다부치 감독이라고 그분도 홈런왕 출신인데 포수야. 방망이를 선물을 해줬는데 좀 물어보고 선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몇 인치냐, 뭐 네네네. 몇 그램이냐. 무게나. 자기 스타일대로 35인치를 준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국내에서는 그때 34인치도 드물었었다고. 그쵸. 보통 33.5인치 뭐 이런 거였는데 35인치 자기가 완전 길고 이게 무게 크니까. 있고 이런 걸 주신 거네요. 950g에다가 네. 35인치를 준 거야. 근데 그거 좋더라고요. 일본 거는 89년도면은 그냥 요즘 애들은 요즘 선수들은 그걸 몰라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딱 우리는 붙이잖아요. 이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돼. 기성품이에요, 기성품. 맞아. 그러다 1년에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한두 개 걸려. 그러면 그 깨지잖아요. 그러면 잠못이지 잠못.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못으로 코 톡톡톡 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쳤어요. 그래도 워낙 마음에 드니까 네, 그 그리고 매트가. 그렇게 좋은 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주훈련 가면은 해외 전주훈련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이제 사오는 거죠. 사와서 정말 신주 단지 모시듯이 쫙 모셔놨다가 제일 중요한 순간. 시범 경기 때도 안 꺼내요. 그럼 시범 언제 경기 끄네요? 때 그냥- 언제 끄네요? 정규 시즌? 응. 그래서 코치님 결국에는 그 일본 그 감독님이 주신 그
35인치 배트. 35인치 배트를 그 해 쓰신 거예요? 아니, 그때 캠프 때 다 깨먹었어요. 근데 너무 길고 너무 무거워. 950g이야. 950g이 들 때는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휘두르고 이렇게 막 해야 휘두르잖아요. 되니까. 휘두르면은 이게 휘청휘청 거린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좀 그 감독님도 그렇게 배트 선물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좀 오라고 전환점- 그랬었어요, 사실은. 일본에요? 지금 같은 여건이면은 여론이면은 여론 조성해서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빙그레 쪽에서도 나를 이제 키워서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가고는 싶었죠. 그때 당시도 가고는 싶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200개 3주에 200개도 먹어도 된대요. 40개 쳐라 이거야. 빙그레 쪽에서요? 아니요. 아, 일본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때는 이제 4번 타자는 타율은 좀 낮아도 그쵸. 되고 뭐 홈런이나 홈런. 이제 클러치 타점.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또 피곤하죠. 요즘은 다 잘해야 되니까. 맞아요. 주루도 잘해요, 요새 4번 타자들이.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 뺨, 유카슬라이트.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는 연습생 신화 타이틀이 따라붙는 게 쉬우셨어요? 사실 솔직히 좋지는 않았죠. 좋지는 아, 않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죠. 그때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네. 이게 제의가 많이 왔었어요. 다시 대학 들어오라고. 근데 이제 뭐 장학생으로 뭐 해주겠다 이런 게 많은데.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홍보 쪽에다가 얘기를 한 게 그러지 마라. 가고는 싶은데 사실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한테는 좀 배반이니까 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맞아요. 왜냐면 오히려 다른 연습생 분들의 뭔가 롤 모델이자 그런 꿈이니까 좀 그리고 그런 뭐 생각도 그때는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떻게 뭐 선수한테 오는지 몰라도 예전에는 팬네처라는 게 있었잖아. 그것도 이제 인기의 척도라고요. 아파트를 다 내려가면 그 우편함에 막 이게 꽂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막 이게 뿌듯해. 아니면 구단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편이나 뭐 이런 선물 같은 게 온다고요. 지금은 막 선수들이 엄청나요. 옷 같은 거 막 브랜드 막 바꾸네. 우리 때는 왜 그런지. 편지만. 우리는 선물 아니야 편지만. 죄송합니다. 저한테 종이약. 종이약. 그리고 장미. 그 아주 빨간 장미. 저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선물의 주였어요. 근데 낭만이 있는데요. 장미. 그렇죠. 팬레터 보면은 재밌는 뭐라고 이것도 써요? 많아요. 팬레터 뭐라고 오빠 저 고3인데 4년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거. 제가 기자가 돼가지고 야구장에 이제 뭐 취재를 하러 가겠다. 귀엽다. 근데 다 그분들 다 안 되시는 모양이야. 맞아요. 그래서 낭만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시합을 하잖아. 타석에 들어가면요. 저쪽에서 막 이렇게 오빠 한다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막 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도 그 소리가 막 들리면은 좀 다 막 그러잖아. 집중이 안 되니까. 아니 치디는요? 치디는 기억에 남는 여자 소녀 팬이나 뭐 팬레터 내용 있어요? 네, 저희들 때는 그래도 2000년 초반이라 좀 선물을 좀 이렇게 받던 뭐 어떤 선물 좀 기억이 많이 나요? 많아요. 그때 화장품도 있고 그렇지, 뭐 그렇지. 음식들 뭐 자기가 이제 손수 만들었다 만들어 하면서 이제 김밥 막 이런 거 사오나요? 샌드위치 막 김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난 이제 그거보다 장정구 씨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차명주 선배도 나오셨다고 맞아요. 그랬고 명환 형도 그렇고 여기서 본인이 몰랐던 그 끼를 여기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명주? 네, 차명주? 네. 박찬호, 차명주,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조용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저의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모르겠어. 그냥 선입견이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랬다. 나한테 모범적이자 뭐 하는데 사실은 모범적인데 그래도 그렇게 나도 사람이니까 뭐 실수하고 막 한다고요. 근데 너무 막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네. 너무 또 이미지가 또 이렇게 네. 만들어져서.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진짜 그 이미지가 되게 단단하세요. 모범적인 그쵸. 막 그런 연습 이미지나 섹시나 연습 이런 게. 막 근데 하는 아마 거요. 이 스토킹 이제 그 나가고 나면은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금방 깨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모셔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때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 콜이 그래도 나는 방송이 무서워. 자, 그러면 이제 9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섹시나가 그냥 붙여진 게 아닌 게 당시 장종 코치님의 연습량을 엿볼 수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 손이 바로 연습 섹시나를 있게 한 지독한 훈련의 흔적들이라고. 물집이 어떻게 저렇게 잡혀요? 저거 이제 물집이 아니고 네. 이제 굳은 살. 이제 다 이제 터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굳은 거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돼요? 얼만큼? 근데 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이제 좀 빨리 지는 굳은 살이 빨리 만들어지는 스타일이고 네. 땀이 많은 친구들은 좀 오래 걸리고 또 안 생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된 게 좀 빨리 생기는 바람에 이제 더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연습은 많이는 했죠. 근데 팀 연습보다는 저는 개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 개인 연습 얼만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밤에? 시합 끝나면은 네. 이제 가령 원정 경기를 가면은 네. 이제 뭐 이런 연애실이 있잖아요. 연애실을 찾아다니거나 네. 아니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면은 그게 또 재밌어요. 혼자 이제 곱씹고 뭐 이렇게 뭐 이건 뭐냐 복귀하는 복귀하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성취감도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 한 번 하면 그러면 수영을 몇백 저는 개씩 저는 개수가 아니고 이게 느낌이 올 때까지 뭐 그런 정도인데 전에 또 한마디 좀 하자면은 고은부 선배를 저는 이제 진짜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 지금 역삼동인가? 그 옛날에 왜 반도 유스 호스텔 지금 트윈 빌딩인가? 네네. 역삼동 모르나 다 세대가 그렇게 돼요. 강남역, 역삼역 강남 요 사이 잘하시는데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강남 전문가신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반도 유스 호스텔이라고 네. 거기 이제 숙소였어요. 네. 12시에 옥상으로 오래요. 그래서 고은부 선배가 그래서 설마 했더니 진짜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담배를 피울 때고 고은부 선배도 이제 담배를 피울 때니까 담배 피는 거 시간 빼고는 3시까지 정말 수육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든든하더라고. 일단 이런 선배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참 내가 그런 운을 좀 있었던 것 같아. 치기 어때요? 이렇게 혼자서 복귀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새벽 3시까지. 다른 세상인 거죠. 근데 야구 선수는 다 하죠. 그렇게 다 하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코치님은 이게 잘 잡히시는 타입이시고, 맞아. 네, 저는 거의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한다. 네, 거의 안 잡히고, 이렇게 좋은 선배, 고원부 선배가 이렇게 딱 불러서 새벽 3시까지 스윙을 하는 선배가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인성형이 고깃집으로 불러서 새벽 3시까지 우리는 이제 먹고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이 고깃집을 잘 선택을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 이거 우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코치님. 네. 저는 그렇게 컸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치디는 지금까지 봤던 선후배 중에 이렇게 적게 장종훈 코치님처럼 이렇게 굳은 살 박혀있는 혹시 선배나 후배 기억에 남는 분 있어요? 저 정도의 손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저렇게까지 일단 손을 놔두질 않죠. 저기까지 가기 전까지만 하면 일단 다들 이제 쉬죠. 치료를 한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렇게 못 가죠. 맞아, 그러게요. 왜 치료를 안 하시고 계속 저 상태로 계속 아니 하신 저거 거예요? 밑에 제일 큰 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뭐 커터 한 자국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요? 다 긁어내. 손 이렇게 뒤어 보셨죠?
네. 손 튀면 이렇게 물집 잡히죠. 맞아요. 그 물집 터트려서 살 벗기면은 네. 물만 닿아도 아, 따갑잖아요. 너무 따갑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수십 번, 수백 번이 반복이 되면 저렇게 이 굳은 살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저것도 너무 이렇게 깊이 이제 깎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조절해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남겨둔 상태에서 해야 돼요. 너무 바짝 이게 쳐내면은 엄청 안 좋다고요. 그것도 뭐 여러 번 이렇게 손이 뭐 굳은 살이 배기신 분들이나 이렇게 요령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뭐 저처럼 평생 한 번 생기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재활군으로 내려가야 돼. 깊게 파가지고. 저도 이제 또 궁금한 게 저렇게 많은 뭐 수식어들이 있죠. 연습생 신화 그리고 뭐 이 훈련 하면 이제 장종훈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나보다 더 독한 놈이 있나? 맞아요. 나보다 더 하는 놈이 있나? 이런 생각 혹시 있죠. 누구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지금 아마 그 SSG에 네. 아마 직함은 모르겠어요. 진상봉 선생하고 그분도 옛날에 빙그레 출신이거든요. 그분도 어마어마하셨죠. 훈련. 네, 아마 저보다도 그때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안총 위원하고 나하고 이제 하잖아요. 네. 갯 연습을 하잖아. 딱 의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얘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 또 서로 그런 게 선의 있었지. 경쟁을 막 그런 하네요.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빙그레라는 팀이 짧은 잘 될 시간에 수밖에 없었구나. 강팀이 될 수 있었어요. 와. 그때는 1번에 이정훈 선배, 2번에 뭐 이강론 선배 이게 주로 많이 쳤어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안타를 치면은 또 막 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더 치고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근데 거. 그 형들도 이제 그러겠죠. 우와. 네, 그때는 참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욕심들이 있었어요, 욕심들이.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땜 유카슬라이트. 아, 저기가 한일 슈퍼게임 이야기인데 91년에 이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한일 슈퍼게임 5차전에서 장정훈 코치님이 장외 홈런을 때리는 순간인데 저게 그러면은 한일 슈퍼게임 때 저 구장에서 홈런을 때리고 저 때는 이제 그 시간이 흐른 이후잖아요. 그렇지. 또. 저기는 어떻게 또 방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슈퍼게임을 2번을 한 거지. 1991년도, 그때 4년마다 있었으니까. 저기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2야구장이죠. 하나로 치면은 이제 청주야구장인데, 네, 저게 개장하고서 장애 홈런이 이제 처음이라 저기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럼 비거리가 아까 대충 듣기로는 140m 나왔다고 하던데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그럴 거야, 아마. 저기가 정확히 펜스 길이가 아까 보니까 97m로 좀 짧아요. 한 2m 정도? 국내에 비해서 짧은데, 그러니까 야구장이 굉장히 이뻐요. 좀 아담하고. 아담하고, 지붕도 이렇게 외야에 네. 특이하게 지붕도 이렇게 있고, 네. 굉장히, 그랬던 야구장으로 기억해요. 그럼 혹시 KBO에서 혹시 코치님 기록했던 최장 비거리 기억이 나시는 거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공식적으로 뭐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큰 홈런은 네. 그 대전 구장에서요. 그러니까 타이론 우주가 그 대전 야구장 가보시면 전광판 있잖아요. 네, 네. 전광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서 왼쪽으로는 타이론 우주가 그걸 전광판을 넘기고 네. 오른쪽으로는 제가 그걸 넘겼어요. 그러니까 센터 쪽으로 갔으니까 적어도 그게 140은 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러잖아. 치면은 뭐 손맛이 짜릿하다고 네. 그러는데 네. 전혀 그건 아니고 아무런 감이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쳤지? 이 정도지. 너무 잘 맞으면. 너무 잘 맞으면은 그래서 치고 나서도 그때는 관중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이런. 공이 그냥 저쪽으로 나가버리니까 공이 뭐 보여야지 뭐 와 할 텐데 스피드도 엄청 빨랐나 봐요. 네. 보통 이게 날아가야지 홈런입니다 하는데 그냥 바로 날아가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해가지고 관중들도 그래 감흥이 없었죠 사실. 너무 조용했어요. 홈런 치고. 이때는 거의 그 눈대중으로 그냥 기록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중견수 그랬을 것 방향이면 같아요. 120m 계산해서 그치, 뭐 좀 그치. 더 맞아요, 나왔겠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요즘에 하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기록으로 다 저게 돼 있잖아요. 기계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펜스가 높은 데는 저는 좀 불리했어요. 타구가 이렇게 높게 틀은 포물선이 그런 타구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라인 드라이브 선이니까 먼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높은 거는 조금 저한테 불리했죠. 그래서 전주 야구장,
예전에 그 인천의 도화 야구장 그런 쪽은 펜스가 높죠. 거긴. 많이 걸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얘기하는 발사각 네, 얘기하잖아.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냥 이렇게 좀 눌러서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스핀.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가운데 쪽에 약간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스핀이 걸리면은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렇게 비거리가 좀 타구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빨라지죠. 지금 타자들 중에 혹시 그렇게 치는 선수들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사실 CD를 물어보려고 했다가 뭔데? CD의 물어보세요. 타구는 CD의 타구는 어떤? 나의 타구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아니 안춘 의원도 타구 질이 좋았어. 이렇게 코치님이 기억하시는 라인 드라이브 CD의 했어요. 타구. 이렇게 뜨는 타구는 거의 안 먹은 것 저도 약간 같은데. 라인 드라이브 라인 드라이브 타구였어. 라인 드라이브 타구 그런 거 좀 많이 때렸었죠. 그때 우리 때는 스윙이 보통 다 그런 스윙이었어. 그런 스윙이었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안충 의원한테 맞는 그쵸. 스윙이 있고 그쵸. 나한테 맞는 스윙이 있듯이 맞아요. 그거는 좀 선수가 편한 대로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 자, 그런데 95년 태평양과의 경기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장종원 코치님의 타구가 이것도 라인 드라이브성이라 그런가? 투수 최상덕 선수의 얼굴로 향하면서 큰 부상을 당하는데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종원 코치도 일루로 가지 않고 바로 마운드로 가셨다고요. 이거는 김원영 맞을 때 얘기고 그때 이제 대전 야구장인데 초구가 바깥쪽으로 왔어. 네. 이제 박경환이야 포수가. 네. 박경환 포수는 연속적으로 투구를 한다고요. 사인을 막 낸다고. 그래서 어림잡아서 또 저쪽으로 갈 것이다 바깥쪽으로. 하고 했는데 네. 된통 걸렸어. 엄청 잘 맞았어. 잘 맞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김원영 그 선수가 네. 던지고서 이게 눈이 떨어졌어요. 눈이 떨어진 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아니 이렇게 하고 계속 나를 볼을 주시를 했으면은 안 맞는다고. 안 보셨구나. 이게 던지는 순간에 딱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여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막 이게 너무 잘 맞은 타구라 진짜 말 그대로 마운드로 올라갔는데 와 진짜 피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평상시 그런 우리가 보는 피가 아니고 선홍색 피. 그래서 그때 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어요 저도. 그러셨어요. 그럴만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처음 그때 보는 김원영 선수도 한 1년 반인가 거의 재활했을걸요 아마. 너무 놀라셨어. 그 미안하죠. 그리고 여기 뭐 최상덕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인천 도화 야구장인데 마찬가지야. 또 눈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건 또 여기가 여기 이빨이야 입이요? 이빨. 거기 또 피 더 많이 나지 않아요? 입 쪽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덕이하고 경기장에서 뭐 볼 일 있으면 형님 이거 제 이빨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그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 그 약간 당사자가 이제 되신 입장인데 어쨌든 극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언제쯤 그게 이제 완벽하게 좀 그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신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근데 이 선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오면은 그 생각이 생각이 없을 그가 수가 없지. 괜히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 그럴 그냥 것 같아요. 괜히 막 미안하고. 떠나질까 봐. 예. 그러면 혹시 혹시라도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내가 너무 이게 심해서 그러니 경기에 좀 빠지고 싶다. 이 투수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지실 만할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뭐 유엔에서 가지고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예전에는 또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잖아. 뭐 그런 정신 상태고 또 뭐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나올 수 나오니까. 있지. 그게 힘드셨겠네. 요즘은 그래요, 진짜. 내가 그 데이터상 되게 약한 투수야. 네. 막 전적 20타수 1안타 이러면 선수가 먼저 코치한테 가서 안 간다고 말해요. 고려해보라고. 저 진짜. 이런데 감당하시겠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고려해보시죠, 오늘. 네? 자, 이렇게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던 장종원 코치였는데요. 특히 92년에는 41홈런으로 KBO 리그 최초의
40홈런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딱 그 40번째 홈런 치던 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아주 멋지게 날아갔죠. 아우, 전광판에 네. 예전에는 이제 아날로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볼 카운트가 표시가 됐었고 네. 거기 위엔가 옆에를 때린 거야. 때려서 이제 40호가 됐고 약속을 지켰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좋았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좀 허무하다. 목표를 너무 빨리 이뤄내가지고. 그렇더라고. 우승을 했을 때도 안 좋더라고 그렇게 생각보다. 목표가 사라져서.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머릿속부터 이게 모든 기가 힘이 빨려나가는 느낌. 다리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즌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막 네, 달려오시다가 네,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게 그 92년 바로 전에 시즌 전에 어떻게 아시고 40홈런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91년도에 제가 12게임이 홈런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12게임? 12게임만 야 요것만 좀 갭만 줄이면은 괜찮겠는데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한 38개 이 정도는 그냥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김 내친기면 40개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약속을 지켰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한 해 동안에 다이아몬드 이제 홈런 치고 다이아몬드 돌 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 그냥 이제 몇 개 남았다. 이런 숫자를 채워가는. 우와, 그만큼 되게 목표 지향적이신 선수 그래서 스타일이셨네요.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그랬어요. 특히 고은부 선배가 일본에서 이제 하셨으니까 나중에라도 기자들이 내년 목표 물어보면은 네. 없다고 하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낫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정답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올해 35개 쳤으니까 내년도에는 36개 치겠습니다. 했으면은 조금 좀 스트레스가 좀 덜했을 건데. 그 어쨌든 동기부여가 있었으니까 그쵸. 또 가능했던 그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막 동료 선수들이랑 KBO 최초니까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그때 또 해텐데 네. 125게임, 126게임이 대전에 최종 두 경기냐? 두 경기인데 삼진이 99개고 홈런이 39개야. 9개. 근데 이제 매스컴에서는 신문에서는 삼진이 먼저 홈런이 낼 거냐? 홈런이 낼 거냐? 근데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그때 삼진을 많이 먹었을 때니까. 근데 40홈도 욕심이 나는데 103진은 좀 자존심이 좀 아니더라고. 이제 좀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도 2차전 하는 동안에 두 게임 하는 동안에 삼진을 하나도 당하지는 않았어요. 홈런 이제 2개를 쳐가지고. 갑자기 왜 한숨을 생각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뭘까 제가 그때 부상 때문에 한 게임을 빠지고 125게임을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3게임에 한 개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경기 수가 대단한 거야. 어떻게 그럼요. 보면. 경기 수가 네. 적으니까요. 와. 12, 그러니까 3, 4, 12타석에 한 개를 친 거니까. 네. 그럼 저 때는 막 40홈런 했다고 막 KBO에서 막 축하해가지고 막 선물 같은 거 주고 뭐 그런 거 있나요? 트로피는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뭐 굵직한 거, 뭐 1000안타, 1000타점 이런 거는 제가 받아는 봤는데 네. 뭐 40호라고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최초. 기록이니까 사실 요즘 같으면 구단도 뭐 어떤 좀 이렇게 좀 난리 나죠. 보상을 좀 해주고 맞아요. 뭐 KBO도 좀 준비해주고 할 텐데 옛날에는 옛날엔 그런 게 진짜 없었지. 너무 쉽게 깨졌어. 사실 타이런 우즈. 용병이 안 들었어야 돼요. 용병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도 정민태야. 맞아요. 정민태가 슬라이더인가 잠실에서. 네. 제가 그때 전주에 있었는데 네. 이제 속으로는 치지 마라. 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치더라고요. 8년 만에 깨졌나 그랬어요. 7년인가 8년인데 너무 오래 못 갔어요, 사실은. 많이 아쉬우셨어요? 그렇죠. 아쉽죠. 뭐 후배 선수가 이제 깨면, 네. 치고 올라오는데 네. 깨면 기분이 어떠냐고 하니까 뭐 말은 그러잖아요. 아이 괜찮다고. 네. 그렇죠. 말은 그렇죠. 안 그렇죠. 그거는 오래 기록되기를 바라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99년에는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장면 먼저 볼까요? 광준의 저기도. 혜태. 야,
근데 코치님 엄청 멋있어요. 약간 지금은 왜 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제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그러면 못 봐요. 왜요? 못 봐. 부끄러우셔서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잖아요. 내 목소리 듣는 것도 어색해요. 근데 그게 탤런트들도 그런다며요. 뭐 영화 배우들도 그러고. 네. 저런 것만 좀 극복을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의 약간 좀 훈남 스타일 딱 이렇게 탁 다부지고 요새로 좀 진짜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92년도? 네. 아니다. 99년. 99년. 그러면 제가 32살? 인기가 어느 정도 많으셨어요? 그냥 예전에는 잠실야구장에서 이제 시합을 끝나고 나오잖아.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막 이 아저씨들이 그때는 이제 넥타이 막, 부르고 여성분들은 거의 이제 없을 때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백하고 방망이 케이스하고 이제 이렇게 감싸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막 다 훔쳐가. 다 훔쳐가. 그때는 그래도 허술했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그리워. 그쵸. 네. 팬들도 아마 그릴 거고. 지금은 이제 그 가드라고 해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호원분들이 딱 다 해주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다 그냥 만지고. 아니 그 술 취하신 분들이 호루라기를 어떻게 준비해서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막 통제를 해. 본인들이 그분들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아무 뭐 팬들인데 자기들 그 나이 드신 분들 막 술 취해가지고 정리해. 삑삑삑 하면서 자기들 막 들어가라고 막 이거 며칠 전에 잠실에서 한 분 뛰어내렸잖아요. 맞아요. 우산 그 들고. 정도면 귀엽죠. 그분이 아마 아버지가 도원에서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본인이 어렸을 때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회사 쓸 수도 있어. 검증된 거는 아니지만 근데 옛날에 그런 낭만이 좀 있었잖아요. 야구 중간에 보면 막. 근데 엄청 해맑게 뛰어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더가웃이 내는 데서 감독님들이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이렇게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아 옛날에 진짜 저랬지 하는 거 딱 나오더라고. 잠시 낭만이. 진짜로. 그리고 이후에 양준혁 선배가 통산 홈런 개수를 경신합니다. 이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 뭐 투페이스죠. 페이스. 그냥 뭐 한쪽으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 뭐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또 아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홈런왕 계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글스의 홈런왕 계보로는 지금까지 2008년에 김태균 그리고 2023년에 노시환 선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리그를 대표하는 홈런왕은 이만수, 장종훈, 이승엽, 박병호 선수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시대를 평정할 이 홈런왕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누구를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최정우 선수 엄청 뭐 앞서고 있고 그리고 뭐 노시안도 있고 또 지금 뭐 김도영 선수도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는 솔직히 좀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노시안 선수가 작년에 그렇게 홈런왕도 하고 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올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맞아요. 좀 안타깝고. 부침을 겪고. 요즘은 또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장타 치는 선수들이 또 많기는 한데 옛날에 코치님처럼 거포로 육성이 되는 선수는 사실 그렇게 그렇지, 지금 뭐 그렇지.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물론 홈런도 중요하지만 두루두루 이제 잘하는 걸 원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왼손 타자를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오른손 타자인데 왼손 타자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치님이 선수 생활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죠. 이때 이제 장종훈 코치님 보고 홈런 왕에 대한 이미지랑 꿈을 그리면서 커갔던 세대가 있다면 또 예를 들어 이병규 선배가 한참 활약할 때는 맞아요. 왼손 타자 애들이 그렇지. 빠르고 스피드하고 힘 있는 30-30 이런 호타 준족을 목표로 했던 야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정구 선수 때문에 맞아요. 많은 그 컨택,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야구.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어떻게 그치. 스타로 됐을 때 그 선수가 롤 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게 변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맞아요. 홈런 왕들이 좀 안 나오는 그러니까 게 있는 시대의 것 같아요. 그 아이콘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렇죠. 또 언젠가는 또 나올 수도 네. 있고요.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33%, 뺨! 맛은 안 뺨, 뉴카슬라이트.
어쨌든 장주원 코치님이 당시에 전국구 대스타였고 당시에 또 인기 배우 이희정 씨와 TV 광고도 찍었다고 저희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봐야 될 것 증거 같아요. 확인.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아우 저러고 있어요. 아우 정말. 거의를 못 아니, 자르자. 괜찮은데? 저걸 어디서 봤는가 봐. PD가 막 이렇게 촐랑거리는 거를. 저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게너트가 이게. 그래요? 그때 당시 5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5천만 원 해도 사실 와.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반이에요 반. 구단에 주는 거죠. 우리가 구단 맞아. 소속이니까. 맞아. 줘야 돼. 맞아. 근데 와 진짜 때가더라. 아 진짜.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광고를 찍는 선수는 장준 코치님만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혜태 분들, 혜태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그때 이제 아마 단독으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예전에 혜태 그 선배님들도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다 같이 동일이전하고 하나 하니까 그 뭐 샤시 같은 거, 장판 같은 거, 네네. 거기도 그 김영덕 감독님하고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같이 출연하는 게 있는데 아마 단독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막 그 엄청 잘했는데 뭔가 구단에서 보상을 해주지 못할 때 그럴 때 구단에서 알아봐가지고 그치. 이제 계열사들 이제 CF나 이런 것들 막 만들어 와서 그치. 결국 선수한테 그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잡아왔지만 결국 반은 떼가고. 구단이 또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타는 약간 저 때만 해도 그 연봉 상한선이 25%가 있었으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25%예요 딱.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보너스 형식으로 이제 뭐 더 주기도 하는데 연봉으로는 안 주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당시에 진짜 짜요. 아니 근데 뭐 당시에 또 장종훈 선배님이 이름을 딴 만화책도 일본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요? 4번 타자 왕종훈이라는 만화가 타자 있다는데. 왕종훈? 저게 아마 일본 만화일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저게 아마 초상권이 있었을 거야, 그지? 그렇겠죠. 그러네요. 이름까지 썼는데. 저는 이게 안 된다. 야 저는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재벌이 됐어야 될 그런 기록들인데 진짜로. 혹시 스토리도 막 뭐 비슷한가요? 코치님의 그 신화. 근데 저는 이제 저거는 보지는 못하고 이제 저런 만화가 있다는 정도만 이제 알고는 있었죠. 구독자분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대스타였던 장종원 코치 때문에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있다고요. 당시 전성기 시절 장종원 코치에게 빠져버려서 연고지가 충청도도 아닌데 이글스 팬이 됐다는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하네요. 정말 맞나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현장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이기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8회가 되면 그 육성 응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기고 있으면 괜찮아. 지고 있으면 뭐 제발 좀 그만해. 미안하잖아. 그럼 또 LG랑 가잖아. LG는 또 맞받아 쳐요. 최강 꼴찌라고. 오, 그래요? 그럼 뭐 팬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안 좋지. 안 좋지.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데 더 내가 자랑을 못한 게 있다. 나 이제 이 정도다. 그냥 하세요 이제 진짜. 아니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못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이게 거지. 띄워놓기를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가야지. 멍석이 이제 좀 더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천하의 장종훈도 유독 약했던 투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투수의 공을 내가 잘 못 쳤다 하는 혹시 투수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선동열 선배인데 약했죠.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주눅이 든 거야. 그 포스에. 출신의 성분에 제가 이제 너무 출신 성분. 기가 이제 확 준 거야. 저쪽은 최고의 엘리트. 엘리트. 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독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한 방 맞은 거야. 거기서부터 이미. 첫 승부에 내가 쫙 이렇게 된 것 같아. 기가 그냥 꺾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그랬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딱 선동열 투수랑 딱 이렇게 타석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느낌이 어때요? 공 날라오는 거나 이런 게. 근데 다리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나올 때가 되면은 우리 이제 저는 우타자잖아요. 여기가 왼쪽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 이게 자체가 무서워요. 폼 자체가
이게 그 있다고. 다른 투수들은 만약에 공을 던지는 포인트가 여기라면은 네. 선동열 선배는 앞에서 던져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18.44가 아니고 16.44에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나올 때가 엄청 위협적이라고요. 근데 그게 유승환 선배님은 거기에 직 이렇게 도망가다가 툭 쳤는데 그게 홈런이 대전에서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인 우리도 그랬어. 야 저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잡았다고. 맞는 거. 이렇게 하다가 툭 떴는데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이렇게 끌고 나올 때가 포수 쪽으로 나올 때가 엄청 이게 위압감이 있었죠. 당시 선동열 투수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90년대 초반 해태 선동열 선수가 스포츠신문 인터뷰에서 장정우는 내 밥?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뭐 기사는 잘 모르고 어쨌든 만만했겠죠. 기록상으로도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만한 투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면 뭐 반대로 이제 손동열 선배도 뭐 그랬겠죠. 근데 원체 볼도 좋았었고 제가 조금 더 독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선동열 선수 상대로 통산 타율이 높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렇지, 그쵸. 없었지. 근데 여기에 홈런 하나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럼 이제 그 당시 한참 전성기 때 코치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라이벌 타자들,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뭐 김경기 전 선수도 있었고, 뭐 김성래 코치님도 좀 계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한참 홈런 할 때는 그 쌍방울의 김기태 선수. 김기태 선수가 좀 억울했을 거야 아마. 내가 없었으면 홈런을 계속 할 건데 나 때문에 이제 홈런을 못 했는데 이제 저도 그 나름대로 좀 작전이 있는 게 그 쌍방울이랑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해요.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놔야지 거기가 상대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주눅 드니까. 힘 빠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글스의 영광이죠. 99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 그리고 그 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롯데와 치렀던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그해 우승은 장정호 코치님에게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사실은 그 전에 92년도에 저희가 우승을 솔직히 했었어야 돼요. 그때 롯데도 잘했지만 페너트레이스 성적이 그때는 9차전 했거든요. 홈 어웨이 9차전에서 18차전을 했는데 저희가 14승 4패였어요. 그러니까 윤학길 선배, 뭐 염정석 그때 신인 때 우리한테 나오면은 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가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송준호 선배가 1승 4패를 했어요. 믿는 사람만 이제 계속 썼다는 얘기가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런 것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 99년도에도 또 이제 롯데인데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게 롯데가 힘을 다 소진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 삼성이랑 뭐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때 막 호세도 막 난리 났었고 힘들게 해서 올라와서 네. 그때 저희가 좀 운이 많이 좀 따랐던 경우죠. 한번 볼까요, 영상? 우와, 장정호. 원아웃 주자 3루. 얕았어. 짧았는데. 얕았어. 우와, 보시니까 어때요? 생생하게 기억나죠? 어때요? 저때 그 다 기억나세요? 기분, 열기. 막. 저때 뭐 로메오가 이제 3차 우중간이니까 내가 이제 외친서 그래서 좀 봤을 거 아니야. 네. 이제 투수가 이제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야구하면서요. 그렇게 떨어본 적이 처음이야. 포수가 강수였는데 예. 내가 이 타석에 딱 들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떨린 거야. 우와. 그래서 야 이거 강수가 보니까 쪽팔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막 이거를 그 희생 프라이를 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감춰야 돼? 딴 생각이 있었네. 그래서 근데 저 때 또 동아리도 볼이 또 묵직하잖아. 굉장히 초구를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저렇게 시장타가 됐는데 솔직히 이게 봐도 짧았어요. 짧았는데 호세가 또 어깨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 다행이었어요. 그때 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때 조금 솔솔하게
그 해줄 때 이렇게 좀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해서 하나가 올릭 4승 중 3승의 결승타가 장준 코치님 방망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때 그럼 좀 괜찮았어요? 아니야, 저 때도 우승을 했는데 네. 저때 A급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도 안 됐어. 저 당시 저기 99년이었는데. 우승. 우승 보너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작지도 않고 아마 많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뭐 가령 그때 만약에 삼성이 만약에 우승했으면은 이제 다리가 틀려졌겠지. 그쵸, 근데 이제 그쵸. 그 외에 나머지 군단들은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야. 이때 데이비스나 로마이어 선수 혹시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구독자분이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아, 저 친구들은 아유 갑자기 막 이게 뭐 소름이 돋는데 저도 참 보고 싶고요 지금도. 특히 데이비스는 네. 참 제가 인간적이야.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까불고 막 네. 좀 그런데 네. 안 그렇거든. 로마이어가 조금 좀 잔머리가 많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잠실 근처에 칠리스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칠리스. 네. 그때 이제 처음 간 거야. 촌놈이. 네. 립스 이거 베이비 있잖아. 폭립? 예, 예. 네. 거기에 처음 본 거예요. 네. 야, 그거 맛있더라. 아니, 그걸 이제 처음 본 거야. 패밀리 레스토랑 처음 레스토랑이라는 간 것도 생소했었고요. 네. 근데 제 덕분에 이제 간 거야.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서 뭐 TGI 프라이드 맞아요. 네. 빕스, 뭐 아웃백 다 뭐 다 이런 아웃백도 거죠. 가고. 근데 같이 이제 세 명이 이제 잘 어울렸어요. 오. 밥을 먹으러 가면 데이비스는 절대 밥값을 안 내. 네? 무조건 로마이어가 내.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뭐 룰인가 봐. 근데 맥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러 가잖아. 그럼 또 로마이어는 절대 안 돼. 데이비스만 돼. 뭔가 그들만의 룰이 그러니까 있나 보네. 로마이어는 술을 굉장히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예 이게 입만 대고 그 좀 안 마시려고 하고 데이비스는 잘 놀지 잘 마시고 잘 마시고. 제가 본 최고의 외국인 야수는 데이비스예요. 진짜. 나도 그거 인정해. 너무 잘해요. 물론 호세나 타이론 우즈나 그런 임팩트는 없었지만 꾸준하면 제가 최고예요. 데이비스가 최고예요. 제가 1년 잠깐 쉬고 7년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시카고가 집인데 그때 가면 그래요. 그 한인타운 가서 그런데요. 다른 음식을 안 먹는데 신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데이비스입니다. 신라면 주세요. 한인타운 가서요? 한인타운 가서 7년 짬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아니. 데이비스입니다. 왜 이렇게 웃겨? 근데 로마이어도 그렇고 데이비스도 그렇고 한국 음식을 전혀 이게 도전을 안 해. 뭐 지금이야 뭐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야 한번 권해도 도저히 이게 안 된대. 거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근데 유난히 신라면을 또 좋아했어. 그리고 속을 저걸 넣고 아, 속을 해장할 때. 자, 어쨌든 이렇게 영광의 시절을 지내고 2003년부터는 타격감이 하락하면서 결국 2005년에 시즌 중에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눈은 이제 똑같아요. 공을 보는 눈이나 뭐 이런 거는 똑같은데 네. 이게 안 돼. 반응이 솔직히 느리더라고요. 반응이 안 돼. 몸에. 처음에 이제 제가 1군에 이제 포함됐다가 이제 개막하고서 한 10게임 남짓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타격 코치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이제 우리는 알잖아. 어? 그렇게 짬밥이 있으면 탁 안다고요. 왔구나. 그러니까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으래. 열흘 있으면 올린다고. 그리고 그때 김인식 감독님도 아마 전화가 왔을 거야.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얘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알죠. 이제 열흘이 지나서 혹여나 행여나. 그럴까 봐. 근데 안 와. 근데 이제 그게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미래는 남더라고요. 남는데 언젠가는 또 관둬야 되고. 내가 끝나고 보니까 선수는 짧아. 선수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이게 더 길잖아요. 고참들 되면은 이해는 해. 관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 맨날 하던 건데 그쵸. 이게 논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은퇴를 앞둔 선수들은 나중에 또 있으니까 제2의 또 인생이 있고 또 지금은 또 야구 뭐 관련된 게 많잖아 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 안 불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팀 이적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요? 네.
그때는 이제 안 되지. 이제 내 자신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근데 뭐 그 나이에 만약에 내가 딴 팀을 뭐 가겠다 트레이드를 해달라 했으면은 아마 엄청 질타 받았을걸요. 안 해주고. 네. 근데 그 정도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 사실 그 은퇴 이제 막 앞두고 나서는 뭐 대주자도 뭐 대수비도 대타도 막 그렇게 나간다는 게 어떻게 그거 알았네? 내가 장종훈인데 난 이렇게까지는 이런 생각도 가질 법한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선수로서의 그걸 잘 지키신 것 같아. 솔직히 자존심은 상하지. 그때 이제 투페이스? 그때도 투표.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무슨 대주자야. 막 이런 생각 들지. 맞아요. 그러잖아.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고. 근데 뭐 그게 뭐 팀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뭐 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지 않나. 근데 뭐 괜찮아요. 잘 건졌어. 더 해봐. 구체한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사장님이 저를 한번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룹이나 구단 쪽에서 예우는 해줬다고 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해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였지 뭐. 네, 이제 구독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이글스의 연구 결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장종훈 코치님께 이글스의 첫 연구 결번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근데 너무 영광이죠. 네. 영광이고 이제 은퇴를 하고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2012년도에 소프트뱅크로 이제 코치 연수를 네. 떠났어요. 떠났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걸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말로 뭐 에큐나 뭔가 뭐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더니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막 들으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런 게 크잖아요. 그럼요. 엄청. 걔네들은 뭐 얘가 뭘 했다면은 그거를 되게 막 이렇게 맞아요. 떠받들어줘. 그래서 그 덕분에 제 연수를 아주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있고. 끼워넣기 살짝. 어쨌든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그럼요. 연습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이슈가 될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2015년에 롯데에서 또 코치 생활을 하시다가 2018년에 다시 하나 코치로 복귀. 근데 또 그 마무리가 또 좋진 않았습니다.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갑자기 1군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는데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코치님? 사실 뭐 분위기가 안 좋았죠. 초반부터 저희가 그때가 20년도였거든요. 2020년. 뭐 여러 가지 뭐 말 못할 좀 상황이 좀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이제 정민태 코치, 김성래 코치님 저 이제 먼저 이제 서산으로 2군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그게 불과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한영덕 감독도 이제 나가시고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그때 한영덕 감독 시절에 지금 그때 지원을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는 전혀 한영덕 감독한테 선물해 준 게 하나 없거든. 서포트라던가. 네,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참 이게 참 좀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좀 아쉽고. 네, 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주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참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는 구독자들의 질문을 따로 모아서 Q&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프로야구 선수 중 1등은 언제나 장종훈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전성기 기준으로 볼 때 코치님이 생각하는 KBO 리그에서 자신의 순위는 몇 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성기 시절이요? 네, 전성기만 봤을 때. 투페이스 아니고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 뭐 상위권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럼요. 아유. 여기 5손가락 안에 아니면 3손가락. 아니 다섯 손가락? 아니 저번에 뭐 작년인가 그 뭐지 40 레전드 할 때 네, 41 그거 할 때 레전드요. 제가 딱 10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들지 않을까? 자, 그럼 이번에는 장종훈 코치님의 땡땡땡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훈에게 연습생 신화란? 야 바로 안 나오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자, 잠깐만 좀 생각. 바로 해야 돼.
야, 이게 내가 그 정도로 이게 빠르지 않아요. 그럼 쉬운 거 먼저 갈까요? 야. 장종훈에게 송진우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투수. 어. 200승 앞으로 쉽지 않죠. 앞으로 안 나올 걸. 양현종 선수가 지금 몇 승이죠? 지금 그래도 도전하고 있어요. 한 3, 4년 있으면 그래도 나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싶은데. 뭐 네. 가능성이 있고. 자, 이제 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장종훈에게 연습생이 시나란? 어려우시면 넘어갈까요? 아니야. 괜찮은데. 나에게 뭐 전부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 정도죠. 뭐. 아, 이 대답이 나오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군요. 장종훈에게 이글스란? 이글스? 나한테 은인이라고 봐야죠.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이글스라는 팀이 그때 당시에 또 때마침 타이밍이 좋게 창단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글스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나한테는 뭐 은인이라고 봐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게스트가 다음 게스트를 추천하는 지목 챌린지입니다. 혹시 여기 좀 스토킹에 나와줬으면 하는 게스트를 야 땡땡땡 너 나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야. 생각하셨나요? 야, 땀난다. 막. 막판에 땀 나시네. 누구를 할까? 경기도 괜찮잖아. 김경기 나왔었죠. 아니요, 안 나오셨죠. 김경기도 괜찮잖아요. 네네. 네. 하시면 돼요. 야, 김경기도 나와봐, 일로. 지금 거기 감독하고 있잖아. 어디야? 고등학교 어디 감독? 우식고등학교. 그 작년부터 했을걸요, 아마? 제가 SK에서 선수 생활할 때 잘할 때 그때 이제 타격 코치님으로 계셔서 되게 관계가 되게 좋았고 되게 좋아요. 되게 그 김현 감독님은 스마트해요. 야 훈련 좀 더 할래? 아니요. 하면 그래 쉬어. 나랑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억지로 시키질 않으셔요. 항상. 와, 소풀이네요. 오늘 몸 어때? 하면 컨디션 별로. 그럼 쉬어. 사다가 맞는 코치가 있어.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장종훈 코치님 저희 스토킹 나와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나오길 잘한 것 같고. 네, 나오길 잘한 것 같고요. 그래,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좀 제가 카메라 좀 울렁증만 없으면은 이런 기회에 자주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조금 좀 어렵네요. 그게 사실은. 네.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아무튼 뭐 저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뭐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또 복귀하게 될지 그건 뭐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더운데 건강하십시오. 네. 저희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특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야구공 모양 클러치 가죽 공방에서 한 땀 한 땀 새겨서 만든 클러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잘 쓰겠습니다. 네, 예쁘죠? 이거 크러치가 하나 필요했는데 잘 네.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럼 오늘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종훈 코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